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물질의 상태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총 6가지의 상태 변화를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의 3가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학습 목표. 물질의 액화, 음고, 융해, 기화, 승화 등의 현상을 관찰한다. 앞에서 6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5가지만 남았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 사이의 관계를 서로 연결하여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도식이라는 것은 어떤 표나 그림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상태 변화란 뭐냐? 우리 주변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모든 것은 이런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하기도 하죠. 물은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상태 변화라는 것은 뭐냐? 상태 변화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변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변하냐? 아까 물을 예로 들었죠. 자, 물의 경우에 처음에 액체 상태일 때는 분자들끼리 비교적 가까이 있지만 이 분자들이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질 않죠. 약간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체처럼 완전히 자유롭진 않죠. 자, 이것을 액체라고 했을 때 그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죠. 기체는 어떤 상태가 되냐? 액체 분자들끼리 서로 완전히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태를 기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이 분자는 액체를 이루고 있던 분자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뭐만 변했냐? 이 분자들 사이에 이 간격, 이 간격만 변했을 뿐이지 분자는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는 변하지가 않고 그 물질의 상태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고체가 됐을 경우에는 음, 분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좁아지겠죠.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고체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자는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변화의 예로는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는 어떤 상태 변화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변해서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으로 과자를 만든다. 이 녹아있는 설탕은 액체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다. 반대로 얼음이 녹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상태 변화. 플립에 이슬방울이 맺힌다. 이 이슬은 어디서 왔냐? 공기 중에서 왔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다. 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좀 그 상태 변화의 이름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융해와 응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액체와 고체 사이에서 상태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응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들어봤던 응고는 뭐냐?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굳는 거죠. 굳는다. 자, 액체가 고체로 가는 현상을 응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하고 액체가 고체로 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합니다. 자, 단단한 초콜릿과 액체 초콜릿이 있죠. 그래서 초콜릿이 녹을 때는 융해, 굳을 때는 응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은 변하지만 맛은 변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이 변하지 않죠. 분자의 거리만 변한다 그랬죠. 자, 다음으로 기화와 액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의 상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화, 우리 무슨 화, 산업화, 공업화,
라고 했을 때 이 화는 어떤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변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화라는 얘기는 이제 기체로 변한다. 기체로. 무엇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고 하고, 액화는 뭐겠어요? 그러면 액체가 되는 현상이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한다. 자,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듯이 액체 분자는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않지만 좀 가까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걸 가열하면은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체 분자가 됩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졌죠. 자, 마찬가지로 상태가 변하더라도 물질의 원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승화입니다. 자, 승화는 지금 보니까 똑같이 둘 다 승화네요. 이건 오타가 아니고 둘 다 똑같이 승화라고 불러줍니다. 승화는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낯설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드라이 아이스. 자, 드라이 아이스가 뭐냐? 이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얼린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얼린 건데 드라이 아이스는 바로 기체인 이산화탄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승화라고 합니다. 자, 승화란 무엇이냐?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현상. 자, 얼음을 가열하면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얼음이 이제 수증기가 되는 요 과정은 승화라고 하지 않죠. 왜? 액체를 거쳤으니까. 승화라는 것은 고체가 바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직접적인 상태 변화를 얘기합니다. 거꾸로 가는 승화도 마찬가지로 기체가 고체로 바로 가는 현상도 승화라고 합니다. 자, 형성평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어떤 상태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자,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린다. 아이스크림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죠. 고체였죠. 녹아서 흘러내린다. 그럼 뭐가 됐어요? 액체로 됐죠. 자, 고체가 액체로 가는 거. 앞에서 우리 초콜릿이 녹는 거.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융해라고 했었죠. 융해라고 했었다. 자, 찬물이 들어있는 컵 바깥에 물방울이 맺힌다. 자, 이것은 지금 물방울이니까 즉 액체가 된 거죠. 무엇이 액체가 됐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가 됐다. 그럼 뭐겠어요? 액체로 변했으니까 액화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옷장 속의 나프탈렌이 점점 작아진다. 여러분 나프탈렌 그 하얀 바둑돌처럼 생긴 좀 냄새가 좀 나는 그 고체 있죠. 그 나프탈렌이 사라지는데 주변에 물 같은 액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4번. 겨울철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꼈다. 자, 성에라는 것은 뭐냐? 어, 서리가 꼈다라는 말하고도 뭐 같은 말인데, 이 얼음이 아주 얇게 얼어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성에가 끼죠. 얼음이 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너무 차가워서 바로 얼음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 뭐겠어요? 자, 이거는 바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과학실은 어항의 물이 점점 줄어든다. 어항의 물이 어디로 갔겠어요? 물이 공기 중으로 갔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기화라고 볼 수가 있다. 기화. 그다음에 6번 아주 추운 겨울에는 고여있는 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겨울철에는 아주 추우면 물이 다 얼겠죠?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얼음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그 얼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응달에 그늘에 있는 눈은 햇빛을 받지 않으니까 녹지 않죠.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눈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이 고체가 바로 기체로 승화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의 예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처럼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고체, 액체, 기체 그 상태 어떤 상태 변화 그것을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